쉽게 해야죠. 쉬운 질문 좀 해줘요. 쉬운 설명하고 1시간 때우게. 전날부터 너무 어려워. 이해를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이해하는 부분이 쉬운 거. 쉬운 것 같지 않은데. 선생님, 제가 질문. 네.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 경험상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저도 한 10몇 년 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그 전에 이제 저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하는 법들 뭐 어디서 이렇게 좀 주워들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이제 예의를 갖고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뺏고 밀고 당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서로 뭐 그쪽이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얻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그게 뭐 아까 표현하신 대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런 게 기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아니면 뭐 이제 돈을 빌리고 갚고 뭐 그거에 대해 수익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전부 다 저는 제 이익을 가지고 가면도 썼다가 벗었다가 그래서 마음을 뭐 열게 하고 제가 유리하게 하려면 야 난 열었어 너도 열어 이랬다가 이제 또 뺏어올 때는 싹 닫고 이제 근데 이제 저쪽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저는 이제 그걸 제가 뭐 나는 자식이 좀 사악하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저는 이제 야 이게 생존 방식이구나. 뭐 사고 방식이라기보단 이게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냥 여기서 그 룰을 잘하는 놈이 이기겠구나. 뭐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것이 선하고 뭐 선하지 않고 이렇게 개입될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철저히 길러진 거 아닐까요? 이렇게 잘 항상 우위를 점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육 체계를 만드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하고 네. 이게 죄송합니다.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서 그냥 아니요 뭐 그게 상인 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걸 상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격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누구나 다 이기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다 쓰죠. 또 잘 쓰라고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었고요. 선제법은 그래서 있잖아요. 그걸 전장에 쓰면 뭐 장수가 되지만 현실에 쓰면 자본주의가 되잖아요. 자본가가 되잖아요. 어떻게든 내 땅 차지하고 어떻게든 내 소유물을 많게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마음 쓰고 머리 굴리고 하는 건 다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진 않아요.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걸로 인정하는데 못하는 사람 보고 그거 못한다고 말해도 안 되는 건데 다른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시대라고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면이 있는데 그렇게 누구나 다 자기들처럼 뭐 어떻게 하면 영악하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는 그걸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머리가 그렇게 굴러가든 무의식적으로는 다 되는데 어느 정도.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재주도 있다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서 윤리적이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다만 나만큼 못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요. 또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할 필요도 없고
그 질문이 뭘 질문한 거지?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잠깐 흥미에서 결론을 내린 건 사실 저희가 뭐 이게 이제 그 뭐 심층 의식 선생님 말 표현에 의하면 제 심층 의식이라는 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잠재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쇠뇌돼 왔잖아요. 예를 들면 뭐 효도하고 뭐 충성해라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효도도 부모가 효도 받을 만큼 해야 효도를 하는 거지. 효도라는 게 뭐 굉장히 저는 뭐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효도를 하건 뭐 충성을 하건 이런 것들이 수대에 걸쳐서 쇠뇌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상대방은 지금 마음을 연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 솔직하게 얘기한다는데 나는 딴 생각으로 하는 기만 이런 것들이 좀 부도덕하지 않나? 뭐 이렇게들 이제 그 사례 말고 뭐 여러 가지 사례에서 그렇게 느끼는데 그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터부나 규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 체제가 심어놓은 수천 년에 걸친 잠재의식 아니냐 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스스로 생각하는 터부, 내가 남을 기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부모나 뭐 아니면 국가에 뭐 내가 세금을 뭐 제대로 못 내면 내가 이건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예. 저희가 너무나 이제 그런 틀에 갇혀서 스스로를 비하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을 그냥 하면 그냥 애초에 그거 다 이데올로기라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법 같은 거요. 네. 그게 이데올로기라고 대충 정해놓고 보면 과거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유학자는 주자나 왕양명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인간의 심층이나 무의식이나 많은 인간에 대해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분류하고 알 만큼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우려스러운 거 아니면 원하는 의도가 있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 이후에 그걸 배우는 사람들은 그 원작자 원래 한 사람들이 한 말을만 베끼기 시작한다는 게 또 문제죠. 인간의 심층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쪽으로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걸 다 갖춰주지 않고 그냥 말해 놓은 거 결론만 이렇게 배워오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양심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관념이라고 하면서 예법 아니면 관례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원래 옛날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 연구하고 이걸 연구해야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정치자들이나 위정자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보는 부분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어디까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어디는 인간이고 어디는 인간 아닌 거고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구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 심리학처럼 심리적인 것으로 분석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심리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는데 인간의 행동 패턴은 알 만큼 알고서 가르친 거라고 하는 거죠. 논어를 읽어보거나 공자하는 거 그 이전의 가르침들을 보면 인간은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알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심리학을 배운 세대인 거고, 아니, 배웠다기보다 그런 식의 것을 알잖아요. 최소한 프로이드를 알고, 뭐, 어떤 그런 걸 알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걸 몰랐냐고요. 안다고요. 다르게 얘기한다니까요. 같은 내용인데,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우리 뭐, 무화나 타자화나 이걸 어차피,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부분을, 어떤 비슷한 부분을 고민했고,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의문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다 고민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말을 바꾸니까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같아요. 같아서, 애초에 인간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서 그 이데올로기나 관념 형태, 그러면 학문이라든가 종교적으로 것을 그런 겉포장으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심어지게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을 자기가 모르니까 아니야 사람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자기 지적 한계 내에서 다른 걸 분석하니까요. 대답이 되는 건가? 대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돛 닦을 때 이데올로기 분석하라고 했던 건데,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관념 형태를 알아내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내 윤리관, 이데올로기, 관념, 습관, 아니면 윤리관, 가치 체계 같은 거예요. 가치 체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난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알아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옳다고 생각하게 됐는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 출처를 알아내지 못하면 무의식이라는, 기계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어진, 그리고 학습된 것대로 살아간다고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 중에 뭐가 내가 원해서 알게 된 지식인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해체라고 하잖아요. 자기 해체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쥐약 먹이는 것이, 그냥 무화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날식 해체법이에요. 그렇게 좀 잔인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조금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해체되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없고, 이러이러해서 의식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길게 그렇게 현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 옛날에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아니면 싫어해가지고 간단하게, 쉽고 간단한 말로 써버리려고 했던 것도 있고. 자기 해체라는 걸 해봐야 자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갈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체시킨 만큼 자기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한다고 할 때 변화가 어려워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저절로 변화되는 건, 그건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 주체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체성이 자꾸 이렇게 나가면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데. 말을 꺼낸 거니까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뭐였어요? 주체적으로 되는 거는 무화가 아닌 게 돼버려요. 주체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우선. 그 말에, 제 가르침에 역설이 있어요. 주체자가 되라고 하면 자기가 되라는 얘기인데, 근데 가르침에 보면 무화가 되어서 자기가 되지 말라는 거, 타자화 돼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자화 되라고 했으면서 타자화 되지 말란 얘기가 된다고요. 제 가르침 이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을까요? 그걸 알아야 된다구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했는데, 그래서 또 설명하기는 머리 아파서 못 하겠고요. 그냥 진도 나갈게요. 진도 진짜 안 나가네. 한 장을 못 나가네, 한 장을.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고요. 네. 아까 신청문식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말이나 어떤 그 드러나 있는 것에서 사고 체계를 보는 거고, 그 이유는 심층 무의식을 보기 위한 건가요? 그리고 그 심층 무의식 아래에는,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내 개인의 것이라면 심층 무의식에는 집단이나 어떤 다른 존재들의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내 것을 보는데 내 거 안에 남의 것도 있는 게 나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요. 물론 나만 특별하게 내가 좀 다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그것도 알아내야 내가 남과 다른 점을 알아내면 같은 점도 알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다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어떻게 내가 이걸 건너갔는지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들도 분명히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같잖아요. 근데 건너뛴다고요. 저 사람 저거 건너뛰었네 이렇게 알게 돼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하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렇게 결론 낸 근거나 아니면 이 설명을 나한테 다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얼마나 비약하고 있고 얼마나 이걸 나름대로 그 고민한 부분이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를 알게 되고 또 사람들하고 그 대화하면서 그들도 알게 돼요. 나와 다른 점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점을 알게 되니까 같은 점도 알게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서 심층의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심층의 공통점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차피 비슷한 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떠받치고 있는 거는 심층 무의식 아래에는 뭐가 있나요? 심층 무의식 안에 있는 거요. 그게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것도 정리가 돼요. 생각을 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패턴이요. 그러니까 우선은 많겠죠. 여러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 패턴이 있고, 근데 그 생각 패턴도 패턴이 있다가 돼요. 그러니까 메타 패턴인데, 메타 패턴식으로 패턴을 또 알아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패턴도, 또 다른 메타 패턴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이거 자꾸 해보면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심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돼버려요. 그거 옛날에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이 셋이 이렇게 나온다 얘기잖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수렴돼 가는 방법, 그러니까 발산하는 방법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연구는 거꾸로 가는 거죠. 현실에 다잖아, 이게 다라고 그냥 다수, 다 철학적으로 다 그리고 다 일체계인데 다에서 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튼 철학에는 다와 일이 중요해요. 부분의 전체가 있고 전체가 부분이 있고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론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에서 일로 넘어간 이 중간을 증명 안 해주잖아요. 왜? 어떻게 하나로 수렴될 수 있냐고요. 근데 이걸 왜 나름대로 해내야 된다고요. 근데 해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다고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보고 생각의 공통점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턴 찾기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수렴할 때 보면 하나로 수렴되는 게 있다고요. 꼭 하나로 수렴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하나의 얼버무린 그러니까 수렴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어린 짐작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면 상당히 자세하게 분석하겠지만 어린 짐작을 대충으로 분석하면 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는 곳으로 하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디 살고 어디 살고 어디 살고 어디 살고 어디 살고. 근데 어디 사는 건 같아요. 홍천이나 영감의 원천이 거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것도 사용하면 그 운용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방금 얘기한 대로 다양한 지역에 살지만 그냥 지역에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집에 살잖아요. 딱바닥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지방으로 보면 다양한 것인데 집에 산다고 보면 그냥 다 하나로 수렴돼 버려요. 그러면 거기 관념에 어떤 정의되지 않은 관념의 세상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고 체계로 가져오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공부의 목적이에요. 네, 이걸 수렴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상상력이에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기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되거나 하나가 되거나 이런다고요. 근데 이 관점을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자기 임의대로 정할 수 있거나 그 임의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자기 눈높이 맞추거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을 가르치는 게 도라고요. 근데 이걸 잘하지 못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눈을 바꿀 수 있는 거, 자기 안에 일어난 사고의 흔적, 패턴, 방식 이런 걸 우선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자유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연습해 배워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곳에 사는데 집에 사는 것 같다고. 이걸 또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가르쳐요.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고착화 시켜버린다고요. 가르치면. 아까 말한 대로 처음 만든 사람들은 이걸 다 분석하고 고민해서 어떠한 학문책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배운 사람들은 외운다고요.
그렇나? 다른 것은요? 예. 그 시간 융합이라는 개념이 시간 융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간 융합이요? 어떤 관점에서의 시간 융합이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인데 앞으로 이렇게 연수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 세월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돼갈 건데 시간이 진행돼 가는데 이제 그 시간이 사실은 과거의 의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 시간이 융합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과거 의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공간에 있는 이 흐름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흐름이 과거에 있던 흐름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의지가 지금 드러나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의지 당사자는 누구예요? 누구 의지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해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지구 의지도 있을 수 있고 태양 의지일 수도 있잖아요. 지구 의지라고 하면 지구의 어떤 인격의 의지가 아니라 지구가 형성되는 그 순간 이미 어느 정도의 문명 패턴은 정해지잖아요. 지구 크기, 중력 강도, 질량 정도, 땅 구성 요소, 원자 구성 요소에 의해서 이미 문명의 패턴은 정해져요. 대략적인. 근데 지구가 좀 더 크거나, 중력이 좀 더 강하거나, 구성 원소가 조금 지금과 다르면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뭔가 이건? 그러면 이 문명을 처음에 구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의지, 무언가의 의지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기 가지고 이게 힘들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그 문명의 흐름을 이렇게 좀 시작했던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하는 개념인데 일종의 이게 구세주 개념인데 그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세주 개념은 아니고 이게 과거의 시간의 흐름을 관리했던 그 주체 사상 아니면 그렇게 했던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인물 그 인물이 다시 도래해서 이제 앞으로 그 과거에 시작했던 그 의지가 지금은 다른 시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했었던 그 삶의 방식이 다시 나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세요. 그게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실 때 헤게몬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시대의 흐름상 보면 과거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정비가 돼가기 시작하다 보면 앞으로 이 주체적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들끼리 이 헤게모니 싸움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약간 이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시간 융합이라는 개념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상당히 같은 흐름이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걸 설명하면 우선은 과거 문명 의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문명을 그러니까 이 문명 이전에 몇 개의 문명이 있었는지 있었든 없었든 별 의미가 없는데 비슷해요. 패턴이 결국 다르게 보면 어떤 다른 문명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같거나 다른 건데 제 관점으로 봐서는 같아요. 그게 과거 문명 의지자가 그렇게 같게 만드는 거냐면 우선 그런 문명 의지가 없어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더 큰 의지가 있다고 해야 돼요. 그 태양계, 은하계, 이 우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문명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게 좀 광범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방식이 상당히 모호하긴 한데 그 모호한 것을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그 의지자들이 또 중간에 있기도 하겠죠.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헤게모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지금 이런 식의 그 문명들을 이해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자는 지금 그 지구상으로 봤을 때 별로 없어요. 이걸 이해하는 종족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헤게모니 싸움은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이 정도 그냥 상식적인 정도의 헤게모니의 그 시합이겠죠. 지금 마땅히 별다른 상대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큰 문명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패턴이 비슷할 거냐, 과거 문명과 지금 문명이 뭐가 비슷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가 뭔 짓을 하든 뻘짓을 하든 결국은 진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생물이든 생물이 아니라 어떤 물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커져요. 커지면 영역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활해져요. 영활해지면 결국은 우리 책으로 얘기하면 계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방법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문명이든 어떤 지구 외계 문명이든 어떤 문명이든 간에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진보했냐를 따져야 돼요. 근데 그 진보의 방향일 거라고요. 어떤 문명이든 간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육체나 물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뒤로 가면 죽는 거잖아요. 소멸해 가는 거잖아요. 존재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데 더 강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고 소유하다 보면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양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질적인 변화를 할 거고 이러면 변증법이네.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요. 어떤 문명도 결국은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 나아가다 보면 인간 비슷한 존재가 나올 거예요. 인간 비슷한 존재가 나오면 그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체적으로 나아갈 건지 그만둘 건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두면 거기서 끝이고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적 존재로 진화되어 나아가겠죠. 그게 신적 존재로 나아간 게 그 요즘 떠들고 다니는 그 외계인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들이겠죠. 얘네들은 그 인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존재들이죠. 초고등생물이라고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인간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단계에 된 게 지금이라는 거죠. 말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뭐 문명이 바뀐다고 하거나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지금 그걸 선택할 때가 된 거라고요. 인간으로 있을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갈 건지 그 분기점에 있다고요. 전환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에요. 갈 거냐 말 거냐 그건 인류 스스로 선택하라는 건데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얘기했지만 보면 저 엄청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야 된다고. 앞으로 가야 된다고. 일신의신이네요. 아? 일신의신 하시면 되니까요. 신의신이요? 아니요. 앞으로 나가면 일신의신.